근데 많은 학생들의 지원도기를 읽어보면 인재상, 뭐 비전, 인재상이 적합하대 자기랑.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본질은 하나도 없어. 본질. 자신의 생각. 다 뻔한 이야기야. 왜? 거기서 아는 게 없어. 뭔가 본인만의 이유가 명확해야 돼. 생각나는 것도 막 써버리면 면접에 가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가려고 하죠. 의지만 앞서고. 한국커리어개발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표형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소서 들어가 보면 자소서를 왜 쓴다? 왜 쓴다 그랬어요? 응? 왜 쓰냐고 물어보니까 학생이 뭐라 그러죠? 이력서 자소서를 왜 써? 라고 하니까 취업하려고 쓰는데요. 아무 생각 없죠? 그죠? 더 심각한 친구는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알아요? 이력서 자소서를 왜 쓰냐?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 더 심각하게. 쓰라니까 쓰죠. 어떤 친구 같아요? 성격이. 반항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 어디서 다 떨어져? 인성검사에 다 떨어지는 거야. 인성검사 하는 목적이 그건데, 그죠? 조직에서 반항하는 사람 원할까? 잘 적응하고 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원하지.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말 한마디인데, 그지? 왜 취업하려고 쓰지? 왜? 이렇게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경영 기법을 뭐라 그래요? 그걸 5I라 그러는데 5I. 왜? 자꾸 안으로 차 들어가는 거야. 왜 취업하려고 써? 어필하려고요. 뭐 어필하려고? 꺼리로는 이야기할 게 없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꺼리는 다 비슷하잖아. 그죠? 어떻게, how to do, 과정을 어필해야지. 똑같지만. 그래서 어필의 의미가 뭐라 그랬지? 똑같은 것이지만, 똑같은 경험, 똑같지만, 어떻게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죠? 또 하나는 뭐죠? 어필의 의미가? 이런 게 어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만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같지 않은 거. 집단 면접 5명 들어갔는데 4명이 없고 나만 있어. 그럼 어필이 되지. 왜? 면접관 입장에서 비교거든. 그죠? 5명 중에 나만 있을 때. 그지? 커리어 개발에서 많은 과정 듣고 나만 들어갔는데 나만 이런 과정이 있어. 당연히 어필이 되는데. 그죠? 이 세상에 나만이 아니라 대다수가 같지 않은 그 무엇. 그죠? 또는 똑같지만 말과 글이 다른 경우. 그죠? 그런 경우들이 어필이다. 근데 왜 어필해요? 관심 끌려고. 왜? 왜 관심 끌려고? 질문 받으려고. 왜 질문 받으려고? 준비한 답변 하려고. 근데 다 무슨 답변해? 즉흥적 답변 하니까 이력서 잘 채워놓고 면접에 가서 실패하는 거야. 그죠? 적는 순간, 요거 적으면, 등산 적으면 질문 안 나올 것 같은데? 등산 가로가 백두산 쓰자. 그죠? 질문 나올 것 같아. 그런 판단. 그죠? 한 줄 한 줄, 한 칸 한 칸 채워나가면서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쓰면 좀 더 관심을 끌어서 나만 질문 받을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야만 면접에 가서 질문 받고 준비한 답변하는 거잖아. 또 하나의 목적은 뭐죠? 이렇게 답변 준비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요령이라는 게 생기죠. 요령, 스킬. 면접에서 어떤 질문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죠? 근데 이렇게 답변 준비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야. 그죠? 잘 찾아왔어요? 네. 뭐 타고 왔어요? 버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답변 안 할 거야. 예를 들면.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요령 아닌가? 그죠? 그래서 예상 질문 적고 답변도 글로 적어놓고 눈으로 보고 자꾸 수정해야 돼. 충분히 답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2, 3일 지나서 또 보면 어때요?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또 수정하는 거지. 또 글은 괜찮은데 글과 말은 다르죠. 글은 괜찮은데 말로 떠들어 보니까 어때요? 입에 잘 안 배잖아. 그죠? 그럼 또 수정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준비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맥락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과정을 그리라는데, 그죠? 논리적으로. 그죠? 수학에서 y는 fx라고 하죠. 그죠? y가 결론이고, 그죠? 종속 변수고 x가 독립 변수잖아. 수많은 x인자가 모여서 y가 결정되는 거야. y가 취업이다. 그럼 x는 뭐가 돼요? 학점, 영어, 전공, 뭐 자격증, 대외 활동 이런 게 다 x인자죠. 서로 다른 것들이 다 원만한, 그죠?
충분한 조건을 갖췄을 때 Y가 결정되는 거죠. 취업이. 그죠? 자, 그런 컨셉을 이제 논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장 과정이 Y다라고 한다면 성장 과정의 컨셉이 뭐지? 성장 과정이 뭐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의 컨셉이야. 정답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죠? 참조하셨으면 돼요. 참조.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장 과정이란 가정 환경, 학창 시절, 지금의 나, 미래의 나. 이게 성장이라고 봐요. 그죠? 예전에 누구죠? 김광규가 뭐라 그랬지? 아버지 뭐 하시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력서에 가족 관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그 왜 있었을까? 나만 평가를 하면 되는데 왜 가족 관계가 있어? 저는 그게 이런 측면이라고 보는데, 가족 환경이라고 보는데, 인성. 그죠? 가족 분위기, 가족만의 특징. 그죠?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죠? 그리고 나서 학창 시절. 학창 시절은 뭐예요? 초중고등학교는 옛날 얘기잖아요. 그죠? 그보다는 대학 다니면서지, 대학 다니면서. 그죠? 전공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학창 시절은 사회성이야. 예비 직장인으로서의. 그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협력, 그죠? 뭐 소통, 그죠? 뭐 한계 극복, 이런 것들. 자, 지금 뭔 얘기지? 집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의 나가 만들어진 건데.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컨셉인데. 컨셉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아까? 컨셉을 짜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 정보를 어디서 얻지? 여러분들의 삶이 데이터잖아. 빅데이터잖아. 지금까지 25년간의 삶 중에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을 또 대학 4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이 있는데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나의 사회성을. 그죠? 그게 정보 아닐까? 각 영역마다 한두 가지씩 가지고, 그죠? 소재 선정해 놓으면, 아, 가정환경은 아버지 요거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만의 요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 활동 얘기해야 되겠다. 그죠? 그 소재 선정해 놓고 말을 이어가면 되는데, 성장 과정 보통 500자 쓰라거든요. 성장 과정 1000자 쓰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 보통 한 500자 정도 되니까. 500자 어떻게 쓰면 돼? 어떻게 쓰면 되지? 아, 요거 가정환경 한 100자 쓰자. 가정환경을 뭐 3, 400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한 2줄 정도 쓰면 되는데 100자 정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닐까? 학창 시절. 그죠? 이거를 한 뭐 200자, 300자 쓰든가. 그럼 벌써 400자 되잖아. 그리고 나서 요걸 묶어서 100자, 그죠? 100자, 200자 쓰든가. 그렇게 딱딱 구분해서 쓰면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죠? 많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500자, 1000자 쓰려는 부담을 갖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아, 요거 100자, 아, 요거 200자, 요거 200자. 그죠? 그렇게 구분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죠? 읽어도 뭔가 다양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고, 면접관 입장에서는 질문하기도 편하고, 그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군대에서 뭐 장갑차 끈 이야기부터 해서 뭐 아르바이트 이야기, 어디 여행 갔던 이야기, 그죠? 성장 과정을 쓰라 그랬지 누가 군대 이야기 쓰라 그랬어. 그죠? 뭐 여행 갔다는 이야기를 왜 쓰지? 그죠? 그러니까 질문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그죠? 그래서 질문의 취지에 맞게끔, 그죠? 컨셉을 잡아서 자기만의 어필하고자 하는 소재를 가지고, 그죠? 짜자는 얘기입니다.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써야죠? 지원 동기는? 지원 동기 어떻게 써요? 지원 동기 뭘까? 지원 동기 물건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스마트폰 살 때 어떻게 샀어요? 그냥 바로 가서 아무거나 샀어요? 아닌데. 2006년도, 7년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그죠? 저는 그 어디죠? 모토로라 레이저폰 들고 다녔어. 그때는 작고 가볍고 얇은 게 유행이었죠. 그죠? 근데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다니지? 저 크나만 걸? 그죠? 무슨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왜 봐? 집에서 보면 되지. 사무실에서. 무슨 그죠? 걸어 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잘 못 느꼈어. 당장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죠? 근데 주변에서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어때요? 쓸만한데? 괜찮은데? 그죠? 그게 뭐에 대한 관심이지?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진 거지 아이폰 갤럭시 관심 가진 게 아니야. 그죠?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서 대리점 갔더니 아이폰을 살까? 사진이 잘 찍힌다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갤럭시 삼성 걸 사야 되나? LG 걸로 살까? S펜이라는 게 신기하네. 아, 노트로 사야 되겠구나. 그죠? 그게 그 회사만의 경쟁력이잖아. 그게 지원 동기인데. 그죠? 무슨 얘기죠? 전 이런 컨셉인데.
산업에 관심을 가진 계기죠, 계기. 그죠? 전공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울산 사는 친구는 현대차, 아버지가 현대차를 다니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동차 꿈이었어.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그죠? 그게 관심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턴, 아르바이트, 뭐 어떤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 자동차 산업, 유통 산업, 그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산업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졌는데 그 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경쟁사가 존재하잖아, 그죠? 그 회사만의 강점, 공대생이라면 기술력, 그죠? 인문계생 영업 마케팅이라면 최근의 마케팅 전략, 고객의 어떤 브랜드 가치, 이미지 이런 측면을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군에 맞게끔. 이게 직군에 맞는 그 회사만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의 역량이잖아, 그죠? 자, 이런 의미죠. 어떤 전공 실습도 인턴 알바, 그리고 나서 기술력이든 제품 특성이든 마케팅 측면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나만의 경험, 뭐 교육, 자격, 프로젝트 이런 게 나의 역량 아닌가, 그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슈를 해결하는 어떤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전 지원 동기라고 보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죠.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재, 거리, 그죠? 그리고 나서 이쁘게 꾸며지면 나무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 이게 로직 트리죠. 논리 나무. 이게 로직 트리야. 이게 논리적 사고인데, 그죠? 천자 쓰라는데 천자 어떻게 쓰면 되지 그러면? 천자를 한 문장으로 쓰면, 천자를 한 문장으로 이어서 쓰면 면접관 죽으란 얘기야. 그거 언제 읽어보고 질문해? 그죠? 문단 구분해줘야지. 그죠? 문단 어떻게 구분해주면 되지? 전 이렇게 하나 문단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산업에 관심 가진 계기랑 그 회사만의 경쟁력이 한 문단, 소제목 달아주고 한 문단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의 직무 역량 한 문단, 그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입사 후 직무 성과 포부랑 어떤 인재 한 문단, 그죠? 그래서 뭐 천자 쓰라고 한다면 300자, 400자, 300자 그렇게 구분하면 굉장히 짜임새도 있고 면접관이 봤을 때도 질문하기도 편하고, 그죠?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구분도 되고, 그죠? 전 그게 지원 동기라고 보는데. 근데 많은 학생들의 지원 동기를 읽어보면 인재상, 뭐 비전, 인재상이 적합하대 자기랑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죠? 소통 잘하고 뭐 배려 어쩌고저쩌고, 그죠? 현장 직원들과 협업하고, 그죠? 본질은 하나도 없어. 본질, 자신의 생각은 다 뻔한 이야기야 밖에. 왜? 그 회사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죠? 목표 기업을 정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길을 가다가도 그 회사 제품이나 그 회사 매장이 있으면 보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는 거야. 아이폰 살까 갤럭시 살까 비교하잖아. 그죠? 뭐든지 다 비교하는데 그게 관심인데, 그죠? 거기서 확신까지 가기까지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공고 뜬 다음에 가지니까 전혀, 그죠?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죠? 입사업 포부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입사업 포부는 어떻게 써야 돼요? 입사업 포부 쓰라 했더니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 어떤 부류죠? 어디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죠? 중국어 공부 요즘 유행이더구만. 중국어 공부하겠습니다. 심지어 대학원 가겠다는 친구도 있어요. 심지어. 그죠? 뭐 저녁 때 또 주말을 이용해서 대학원 다니겠습니다. 그죠? 또 무슨 자격증 따겠습니다. 일은 언제 하고? 그건 미리 준비해 와야지. 그런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신입사원 뽑았는데 사장님 뽑은 줄 알았어. 뭐 매출 높이겠습니다. 뭐 시장 개척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부류가 있더라고. 그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 개발 얘기만 하고. 그죠? 입사 후 포부가 뭐예요? 포부가 뭐지? 포부가 뭐야? 포부란 단어를 쓰니까 학생들이 멀리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멀리 있는 것도 포부지만 지금 당장 것도 포부 아닌가? 지금 뭐냐? 포부의 개념은 전 두 가지야. 단기적 관점의 포부와 장기적 관점의 포부. 어떻게 구분하지? 전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는데. 단기적 관점에서의 포부는 뭐예요? 입사해서 당장의 시장이나 고객이나 기술 특징을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 회사에 대한 이해잖아.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한번, 그죠? 개선해 보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가 뭐야? 장기적 포부죠. 장기적 관점에서 포부죠. 그리고 미래에는 향후 10년 후에는 앞으로는 4차 산업, IT 산업, 그죠? 인공지능, 그죠? 또 웰빙, 뭐 어쩌고저쩌고, 바이오, 그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어떤 준비, 그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어떤 상품 개발, 그죠?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치? 그래서 단기적 관점의 포부와 장기적 관점의 포를 구분하자는 얘기죠. 그리고도 그죠? 글자 수가 남는다면 마지막에 자기 개발, 마지막,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자격증 중국어는 마지막에 할 얘기잖아, 그죠? 일할 사람 뽑는데 처음부터 공부하겠습니다는 아니잖아요. 그건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회사에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렇게 전개될 거기 때문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이런 준비를 통해서 어떤 제품 개발, 시장 개척, 어떤 시스템 구축, 그죠? 그리고 중국어든, 그죠? 또 끊임없는 어떤 자기 학습이든, 그죠? 인정받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이 저는 입사 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컨셉을 정해서 쓰자는 얘기야. 그죠? 그 컨셉에 맞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죠? 근데 컨셉도 없고 소재도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지. 창의성 관련된 질문이 뭐예요? 창의성. 창의성이 SK나 이런 데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죠? 기존과 다른 또 어떤 팀 활동하면서 뭐죠? 좀 새로운 접근으로, 그죠? 그게 다 창의죠. 창의가 그럼 어떤 창의의 개념이 뭐예요? 창의가 뭐지? 창의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 창의 창조를 물어보니까 다들 뭐라고 하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사고야. 무에서 유를 만들 사람이 있어요? 신이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쓰라니까 학생들이 또 쓰더라고 그렇게. 근데 쓰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실제 한 학생이 썼는데 동아리 활동에서 행사를 한대. 1년에 한 번 여름에. 홍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학생회관 앞에서 부스 설치해가지고 한참 찌라시 뿌리고 하는데 더우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갖잖아. 행사는 다가오는데 홍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동아리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SNS로, 페이스북으로, 그죠? 홍보하자 해서 온라인에서 홍보를 열심히 했더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그죠? 홍보도 잘 되고. 그게 창의 창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바보 멍청이들이죠.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땡볕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어? 힘들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야. 그죠? 근데 뭔가 창의, 창조, 무에서 유 이런 컨셉을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걸 추가해서 이런 맥락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야. 근데 그건 자기 입장이지.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건 창의, 창조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가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창의, 창조는 저는 고정관념 탈피라고 봐요. 그죠? 작은 변화죠. 작은 변화. 그죠? 작은 변화. 즉 새로운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죠? 뭔가 활동이든 프로젝트에서든 그냥 늘 하던 거야. 하던 건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다들 그냥 무시해 버리잖아. 그죠? 뭐 하자라고 하면 브레이크 걸고, 그죠? 시간도 없는데 귀찮게 뭐 오지랖도, 그죠? 그 인식을 깨는 게 창의 창조인데 그 인식을 깨려니까 많은 저항이 있고, 그죠? 그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이 또 도전이에요. 그죠? 그를 통해서 작은 성과라도 냈다면 전 그게 창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같은 활동일지라도. 그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객 클레임 자주 걸리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죠? 뭐 매대 진열하는 데 있어서도 자주 팔리는 것들은 어떻게 유치시키고, 그죠? 또 재고 관리도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지? 전 그런 것들이 뭔가 소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전 그런 게 오히려 더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지? 그냥 뻔한 이야기 만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성공 실패는 더 재밌죠. 성공은 뭐예요? 다 합격했어. 다 점수 올렸고, 그죠? 실패는 다 떨어졌어. 대회 나갔다가, 그죠? 대학도 그죠? 재수했어. 이제 그런 얘기도 다 나와, 그지? 뭐 물론 그런 것도 성공 실패야. 근데 성공 실패는 그런 컨셉은 아니라고 봐. 성공은 보람, 성취감이죠. 실패는 아쉬움, 미련이라고 봐요. 그죠? 지금 뭐냐면 성공은 뭐냐면 점수나 등수나 이런 수치적인 어떤 개념보다도 물론 성공이지만, 그죠? 근데 남들 다 하는 건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 성공들은, 그지?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감성적인 성취감, 보람을 느꼈던. 지난번에 실제 한 여학생인데 그 양로원 봉사활동 가서, 그죠? 6시까지인데 나오기가 정말 미안한 거야. 죄송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식사하는 것도 또 잠자리 드시는 것도 봐드리고 10시에 나오는데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그죠? 근데 그건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준다는 얘기잖아.
바카스 광고는 아닌데, 그죠? 그런 게 보람, 성취감인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죠? 전 그런 게 낫다고 봐요. 그죠? 개인적인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실패는 뭐죠? 1등도 실패야. 왜? 내가 의도했던 바에 못 미치면 실패야.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성공했지만, 아, 이런 부분도 좀 미약했구나. 다음에 잘해야지. 전 그게 실패라고 보는데. 그죠? 영어 점수 못 올리고, 뭐 대회 나가서 상 못하고, 물론 실패지만, 그거는 자기 무덤 파는 답변이야.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 남들 다 하는데, 그죠? 남들 다 영어 점수 올리고, 자격증 따고, 대회 다 상 타는데, 그죠? 자기 혼자 반성하자는 얘기가 실패를 가지고, 그게 아닌데. 그죠? 물론 실패지만, 절대 그런 이야기 꺼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뭔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죠? 이제 그런 의미가 저는 실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컨셉을 잡고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글로벌 역량이 뭐예요? 글로벌 역량이 뭐예요? 공통된 답변이 뭔지 알아요? 영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어 점수가 500, 600밖에 안 돼. 해외 연수도 안 갔다 왔어. 그럼 걔를 못 써, 그 친구는. 영어 점수도 낮고 연수도 안 갔다 오고. 그럼 그 친구 뭘 쓰지? 글로벌 역량이 없는 거네. 그죠? 근데 글로벌 역량이 그런 의미예요? 제가 94년도 신입사원 때 글로벌 역량, 영어 입사 기준이 400점이었어요. 삼성에서. 대리 승진할 때 토익 기준이 600점이었어. 그 당시 글로벌은 그거였는데. 그죠? 정말 비행기 타면 그게 글로벌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한번 놀러 갔다 오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영어 이런 거는 그걸 글로벌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당연한 게 왜 역량이야? 당연한 건 역량이 아니지. 당연한 건데. 그죠? 저는 생각이 다른데. 글로벌 역량이라는 건. 그죠? 어학, 연수, 외국 문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이제 중요한데 저는 당연한 거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로벌 생존 경쟁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최근에 글로벌 경쟁, 생존 경쟁, 불확실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어떤 자기 개발, 어떤 학습, 그죠? 그런 노력이 저는 더 의미 있는 글로벌 역량이라고 보는데, 그죠? 최근 자동차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그죠? IT 산업 급변하잖아요. 그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그죠? 미래의 트렌드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 어떤 잡지, 어떤 그죠? 교육을 통해서 그죠? 미래 통찰력을 키워왔습니다. 전 그게 첫 번째, 그죠? 글로벌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기술의 한계예요. 이젠 삼성이 만드나 중국이 만드나 별 차이 없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죠? 그게 기술의 한계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에서 스마트폰 S10 플러스 광고하더구만. S10 플러스, 그죠? 관심 가요, 안 가요? 바꿀 거예요? 전혀 관심 없어. 왜? 지금 들고 다니는 걸로 충분하거든. 그게 기술의 한계야. 근데 뭐에 관심이 가지? 플렉시블, 폴더블, 이거는 관심이 가더라고. 그 이유가 뭐야? 컨셉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거든. 그게 창의 창조죠. 그죠? 기존 시장 내에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 컨셉을 180도 바꿔야 돼. 그래야만 관심이 가. 그죠? 그게 새로운 시장 개척이잖아요. 그게 창의 창조 마인드인데, 창의 창조 마인드.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글로벌 역량이 창의적 마인드예요. 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죠? 늘 하라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자꾸 문제의식, 비판적 사고, 그죠? 그런 것들을 갖는 인재상이 저는 오히려 창의적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영어, 회화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없어도 큰 문제는 안 돼. 솔직히 그죠? 해외 영어 가지 않는 한 이런 것을 영어 쓸 일은 없으니까. 그죠? 또 기본적인 회화는 다 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죠? 전문적인 걸 못할 뿐이지. 근데 그 전문적인 건 다 통역사 붙게 돼 있어. 계약을 한다거나 뭐 한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수준은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닥치면 다 해요. 그죠?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는 회사들 많지 않아요? 특히 한라그룹이 어떤 만도 계열사들. 그죠? 그럼 그 만도, 한라공주, 감코 거기 다니는 직원들은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을까? 그 친구들 영어 하나도 못했는데. 근데 뭐 독일에서 미국에서 막 그죠? CF 와서 자리 차지하고 영어로 화상회의 하잖아. 그죠? 근데 과장, 차장, 팀 부장분들 그죠?
영어 전혀 몇십 년을 안 썼는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 하니까 대화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공기업 같은 경우 경력 경험 기술서 쓰라는 게 있죠. 그죠? 경력 경험 기술. 자기소개서랑 경력 경험 기술서는 전 다르다라고 봐요. 자기소개서는 서술형이고 경력 경험 기술서는 서술형은 좀 아니라고 봐요. 항목별로 연대기식으로 그죠? 구분해 주는 게 그게 경력 경험 기술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근데 보니까 이천자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천자 쓰려면 몇 가지를 써야 될까? 천자가 아니라 이천자 쓰래, 이천자. 한 가지 경력, 한 가지 아르바이트 가지고 이천자 쓸 거예요? 한 가지 인턴 가지고 이천자 쓸 거야? 그거 쉽지 않은데. 그죠? 최소 못해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 이천자 채운다고 봐. 그지? 자, 근데 경력이 뭐예요? 경력은 돈을 받고 한, 그죠? 금전적 혜택을 받던 활동, 그죠? 그걸 경력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금전적인 혜택 없이 참여했던 활동을 경험으로 구분합니다. 다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공기업들 입사지원서 채용 가이드를 보면 이런 걸 쓰라는 얘기잖아. 그거 어떻게 쓰면 되지? 어느 기업, 어느 부서, 인턴, 연월도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목적으로, 그죠? 어떤 역할을, 무엇을 배웠는지. 자, 저는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씩 풀어주는 게 낫지 않나. 안 되면 두 줄씩 풀어주든가. 그죠? 그 내용에 따라서. 그치? 그리고 2번, 번호 체계도 갖춰야 되겠죠.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3, 번호 체계도 갖추고 들여쓰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뭔가 문서 기호도 좀 표현을 해서. 그죠? 첫 번째 인턴을 했으니까 또 인턴 이야기 할 필요는 없잖아. 인턴 하나 했으니까, 그죠? 이번에 동아리 활동. 세 번째는 뭐 공모전이든 봉사활동이든. 그죠?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나의 역량을 다방면에서 어필해 주는 게 훨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은 아르바이트 2개, 3개 하는 건 의미 없잖아. 이 A라는 아르바이트나 B라는 아르바이트 거기서 보이지 뭐.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전혀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 그죠? 이천자 쓰라고 했으니까 그죠? 3가지 소재를 가지고 뭐 많으면 뭐 4가지 소재도 나쁘지 않죠. 500자씩 4개 쓰면 되니까. 그치?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회사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영역별로 이제 근무를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뭔가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경력직 뽑기도 하고, 그죠? 또는 뭐죠? 학력 구분이 나이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중고 신입 지난해 한국전력이었는데, 그죠?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4가지 인재상 중에, 그죠? 기업가형, 통섭형, 도전적, 가치창조형, 그죠? 인재상이 4가지래. 근데 질문이 뭐냐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선택하라고 해요. 2개. 하나도 아니고 2개. 그 여러분들은 뭐 선택할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뭐 통섭, 도전.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면접관이 질문할 수 있는데 왜 통섭과 도전을 선택했지? 이유 있어 없어? 그냥 선택하면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했으면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스스로 논리적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 그죠? 아, 기업가형하고 가치창조형은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요. 통섭이나 도전은 조직원으로서의 어떤 마인드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답변해야지. 그죠? 왜 이런 인재를 선택했느냐고 했을 때는 답변이 뭐예요? 그냥 또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야. 질문은 그게 아닌데. 그죠? 근데 좀 공기업들 자소서를 보면 좀 황당한 경우가 좀 많아요. 2가지 인재상 가지고, 그죠? 뭐 쓰라 그랬지? 생각하는 이유, 교육, 경험, 경력. 그걸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죠? 근데 글자 수가 몇 자야? 근데 글자 수가 100자, 600자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이라도 한 번도 안 써본 친구들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죠? 2가지를 가지고 교육, 경험, 구체적 사례. 이거 어떻게 쓰지? 2가지 인재상을 600자에? 최대가 600자야. 100자는 뭐야 도대체 100자. 그죠? 인재상만 하더라도 벌써 한 20자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 공기업에서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죠? 이런 형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해. 먼저 이 기업 인재상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사실은. 쓰라고 했으니까 기업가가 뭔지, 도전이, 통솔이, 기업 가치가 뭔지, 그죠? 이해를 해야만 분리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기업가는 이런 거구나. 요건 이런 거구나.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리한 거죠.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성과 측면에 기업가형, 기업 가치 창조형, 또 조직 관리 측면에서의 통섭, 도전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개 선택하라 그랬지. 그래서 성과 측면에서 하나, 그죠? 조직 측면에서 하나, 그죠? 각 영역별로 하나씩, 그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죠? 이제 설명해 주면 되지 않나? 600자니까 뭐 큰 부담은 없어, 그죠? 근데 뭔가 본인만의 이유가 명확해야 돼. 그래야만 면접에 갔을 때 그 질문이 안 나올지라도, 그죠? 그게 자주 쓰는 목적이잖아. 자신감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데 막 써버리면 면접에 가서 대응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 경우 솔선수범 뭐 이런 경험이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팀 활동, 단체 활동이겠지. 단체 활동. 그죠?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 또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니까 뭔가 스스로, 그죠? 스스로 하다 보면 어때요? 힘들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서, 그죠? 딴지 거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그죠? 극복해 가면서 해결해 나갔는지. 하나의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기승전결.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그 결과가 어땠느냐, 그죠? 기승전결. 제일 중요한 게 전이죠. 전. 근데 많은 학생들은 전이 없는 게 문제야. 기와 승이 절반 이상이고 전은 한 줄이야. 그죠? 그리고 결론만 무지하게 길고. 그치? 그래서 전이 제일 긴 많은 포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건강보험,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에피소드죠. 이제 갈등, 그죠? 규칙과 가치관 사이의 갈등, 그죠?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죠? 그래서 뭔가 이런 질문들은 일단 규칙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 원칙 중심이지, 그지?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면접에 가니까 공기업 이런 질문 나오던데, 그 뭐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죠? 심야에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대. 근데 건널목 신호등이 빨간불이래. 건널 거예요, 말 거예요? 건널 거야, 말 거야? 안 건너입니다. 건널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니까 답변이 어때?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답변하면 공격당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럼 어떻게 답변하면 되지? 뭐 평상시에 절대 건너지 않겠지만 저도 모르게 무심코 가끔 10번에 한 번 정도는 건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그런 답변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횡단보도 아무도 없고 차도 없다라는데 그냥 뭘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한가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연결이 돼 버리죠? 그 업무 수행할 때도 원칙을 무시하고 건너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 횡단보도 건너는 거랑 어떻게 업무하는 거랑 비교를 해? 그럼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 게 저는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횡단보도 건너는 걸 업무하고 비교한, 그죠? 해서 답 질문 그런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든, 그죠? 좀 전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신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죠? 그게 논리적인 거고, 그럼 비약 아닌가, 비약, 그지? 그래서 그런 어떤 답변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뭔가 규칙에 대해서 규칙은 어때요? 지켜야지, 그죠? 근데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그죠? 자기 의무를 깨우면 안 되는 거잖아. 충분히 조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상의 드리고 해서 조치를 받아야지,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그죠?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 그죠? 그래서 첫째 본인 의무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충분한 노력을 한 다음에 조치를 받아야 되고 조치를 받고 취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런 마인드, 그런 어떤 맥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1대 100대 만의 법칙이 했잖아요. 처음 오래 걸리지. 근데 한 번, 두 번 해보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그죠? 그렇게 써놓으면 어느 기업을 지원하든 자신감 갖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한 줄 소제목 타이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죠? 중요한 건 질문 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천자 읽고 질문하세요가 아니라 한 줄만 읽고 질문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만들면 500자, 1000자 잘 못 썼더라도 충분히 커버하는 거야. 면접관 이거 언제 읽고 있어요? 읽을 수 없어. 눈으로 보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기승전결, 그죠? 그래서 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그래서 어떻게, how to do, 그죠? 시행착오, 그래서 어떤 결과, 그죠? 그다음에 차별성, 구체적 근거와 방법 가지고, 그죠? 똑같은 아르바이트, 똑같은 경험도 어떻게 어필하느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팩트를 가지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두리뭉실, 껍데기만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학 다니면서, 그죠? 최소 아르바이트는 2개 정도, 동아리 활동, 그죠? 또 인턴, 봉사, 요 정도는 안 하면 회사마다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소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용하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면에서 대학 다니면서 좀 더 다양한, 그죠?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숫자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게 숫자고요. 그죠? 그래서 대학 다닐 때가 아니라 2017년도 이런 개념, 그죠? 연도나 숫자나 몇 퍼센트, 그죠? 그래서 숫자가 제일 먼저 눈에 띄기도 하고 또 뭔가 그냥 대학 다닐 때 무슨 활동이라고 하는 거하고 2018년도 무슨 활동하고 다른 개념이야. 대학 다닐 때는 했나 보네. 2018년도 무슨 활동은 진짜 했나 보구나.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 어디 다 있죠? 오늘 한 이야기 잡메이커스 가면 다 있죠? 사실 안 와도 됐는데 왔어요, 여러분들은. 그죠? 여기 다 써놨는데 어떻게 쓰라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 한번 특강 들어봤으니까 잡메이커스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예상 실제 면접에서 나온 질문들이죠.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 만나면서 좀 특이했던 질문들, 이런 질문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세요라고 다 적어놨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야. 정답은 아니야. 그죠? 이런 거 참조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가려고 하세요. 그죠? 의지만 앞세우지 말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죠?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80점, 90점. 그죠? 다 비슷하잖아요. 누가 명확하게, 그죠?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